네, 중일과학, 자, 이제 2024년,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40페이지, 40페이지의 2번을 잠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번. 자, 중요한 문제예요. 약간 수학적 개념도 좀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고요. 아, 요즘 독감 유행이래. 독감 좀 주의하시고요. 이 마스크, 선생님도 갑자기 이제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내가 감기 안 걸리려고 그래요. 학원 애들 요즘 막 독감 걸려가지고, 특히 A형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데, 독감 걸려가지고 막 학원 못 온다고 막 얘기하고, 막 요즘 그런 게 좀 있어. 걸리지 않게 마스크 좀 쓰고 다니고, 몸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관리 좀 잘 하세요. 자, 2번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2번. 100g으로 질량이 같은 두 금속 A와 B를 온도를 10도씨 높이는데 각각 0.4kcal와 0.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때 A의 비열은 B의 비열의 몇 배인가?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A라는 금속, 여기에 B라는 금속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둘 다 100g이랍니다. 100g, 100g. 자, 10도씨 높이는데 각각 0.4kcal, 0.1kcal가 필요가 됩니다. 10도씨 올리는데 0.4kcal, 0.4kcal. 얘는요, 똑같이 10도씨 올리는데, 10도씨 올리는데 0.1kcal가 이렇게 필요해요. 이제 비열이 몇 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일단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비열은 B의 몇 배인가? A는 B의 몇 배인가?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A는 B의 몇 배인가?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A는 B의 몇 배인가? X는 Y의 몇 배인가? 뭐 이런 것들. 잠깐 우리가 식을 하나 살펴보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는 3B라는 3 곱하기 B라는 이런 식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A는 3 곱하기 B. A가 큰 거니 B가 큰 거니? 이런 문제에서 A는 B의 몇 배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A와 B 중에서 누가 크냐? A가 크죠. 왜냐면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10 곱하기 3에서 A가 30이거든.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넣어봐도 A는 B의 몇 배야? 3배야.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문제에서 A는 B의 몇 배이냐 물어보면 3배 이렇게 답을 쓰면 되죠. A는 B의 3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A, B가 바뀐다고 해보자, 얘기야. 말이. B는 A의 몇 배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치자고. B는 A의 몇 배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자고. 내가 열심히 계산했더니 식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 B는 A의 몇 배입니까? 10은 30의 몇 배일까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3이 아닙니다. 3분의 1배예요. 자, 이 말에 맞게 이 식을 좀 바꿔볼게. A는이 이거잖아. A는 3 곱하기 B. A는 써있잖아. A는이라고. 그럼 B는이라고 할까? B는 A의 몇 배인가? 그럼 B는, 그게 필요한 거야. B는. 자, 이 식을 변형을 시킵시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요. B는 3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B는 A의 3분의 1입니다. 자, A의 이런 거예요. 자, 갑자기 이걸 왜 했느냐? 자, 사실 이건 수학 얘기예요. 수학 시간에 다룰 얘기인데, 어차피 중학교 수학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사실 그냥, 얘가 작고, 이게 12고 3, 이게 3배고, 이렇게만 공부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뭔가 식으로 바라봐야 돼. 고등학교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무조건 식으로 바라봐야 돼. 자, A는 그대로 식이 있어. B는 식이 있어. 자, A의 몇 배이냐? B의 몇 배이냐? 수학에서 뭐뭐의는 곱셈입니다. 수학에서 뭐뭐의는 곱셈이야. 자, 2의 3 얼마일까요? 6이에요. 2 곱하기 3이라는 뜻이야. 실제로 2의 3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6이야. 3의 2 6이야. 수학에서 무조건 의는 곱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는 곱셈이야. 까먹지 마. 중학교 1학년 때 니들 이제 재영이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1차 방정식 막 이런 거 막 공부하고 나서 저 뒷부분에 1차 방정식 활용편 공부했어. 활용편에서 이거 수없이 나오잖아. 아빠의 나이는 누구누구의 철수의 몇 배. 철수 곱하기 한 뜻이야. 의니까. 자, 무조건 한글로 의는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말이 그대로 써있네요. A는 B의 몇 배냐? A는 B의, 곱셈은 3 곱하기 B나 B 곱하기 3이랑 똑같은 거니까. B의 몇 배? 3배. 답은 3배. B는 A의 몇 배냐? B는 A의 3분의 1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면, A는 B의 몇 배이냐 이런 문제는 우선 식 하나만 나오면 풀 수 있겠구나. 일단 요거는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니까 하나 알고 있읍시다. 자, 두 번째는 수학이고 뭐고 사실은 그냥도 풀 수 있어. 그냥도. 이 문제가 그냥 객관식에 그냥 몇 배냐 고르는 문제니까. A는 똑같은 이제 질량은 똑같습니다. A는 100g, B도 100g. 똑같이 10도씩 올립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얼마나 다 똑같아. 질량도 똑같고요. 올라가는 온도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10도씩 끌어올리는데 필요해. 10도씩 끌어올리는데 A한테 투입한 열의 양이 0.4만큼. B는 10도씩만 똑같이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내가 투입하는 열량이 0.1이야. 그러면 A가 온도가 더 올리기가 힘든 거지. 똑같이 10도씩 올라가는데 내가 더 많이 줬잖아. 얘에 비해서 4배나 많이 줬잖아. A에 더 많은 열을 줬어요. 똑같이 10도만큼 올라가는데 A나 B나 똑같이 올리고 싶은데 A에 내가 더 많이 줬어. 열을. 그만큼 A가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야. 자, 올리기가 B는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열을 조금만 가해줬더니 0.1만 줬더니 똑같이 10도만큼 휙 올라가 버리는 거지. 자, 그 말은 A, B가 온도 올리기가 쉬운 거야. A는 온도 올리기가 어려운 거야. 자, 내가 한국말 써줄까? 얘가 온도 올리기가 어렵다. 이거 과학적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온도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냥 쉽게 올라간다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어렵다. 얘는 온도 올리기가 수비 뭐야? 쉽다. 자, 온도 올리기가 어려운 놈이 있고 쉬운 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 올리기가 어려운 놈, 쉬운 놈 중에서 비열이가 큰 거는 뭡니까? 비열의 특징이 뭐냐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없는 거야.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물 같은 거. 물은 비열이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막 열을 줘도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온도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물은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비교적. 자, 그러면 A와 B 중에서 온도 올리기가 더 어려우니 얘가 비열이 더 크겠네. 얘가 큰 거야. 자, 근데 일단 얘가 큰 건 내가 알겠어. 비열이 A가 큰 건 알겠어. 자, 비열이 A가 큰데 몇 배 크냐고.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온도 올리기가 내가 얘를 온도 열을 몇 배를 줬어? 4배를 줬지, 4배. 0.1을 4배가 0.4니까. 4배를 투입하니까 똑같이 올라가네. 4배. 4배를 투입하니까. 4배. 4배를 투입하니까. 그래서 온도 올리기가 더 어려운데 몇 배? 4배 어렵고요. 4배 온도 올리기가 어려우니 비열도 4배 큰 거죠. 자, 그 비열이 4배 크니까 4배 끌어올리기가 더 어려운 거야. 답이 5번입니다. A의 비열은 B의 몇 배이냐? 4배. 자,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못 풉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수학 이론이 좀 필요해. 자, 수학 이론을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모든 문제는 1학년 때, 물론 2학년 때까지 이제 끌고 갈 수 있어, 이거를. 1학년 때 무조건 공식 하나로 끝납니다. 물리는, 자, 이것도 강조를 좀 해야죠. 물리는 제발. 공식. 공식에 좀 때려놓고 고민하는 거야. 공식을 고민할 게 아니라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 막 때려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외울 공식 하나밖에 없잖아. Q는 CMT. CM도 델타 T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음. 온도가 변화했음. C.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Q는 CMT에서 QA에 얘한테도 Q는 CMT 쓸 수 있고 얘한테도 Q는 CMT 쓸 수 있잖아. 자, 시작해볼게. 자, A한테 Q는 CMT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지우고. 어디 이런 거 한글로 하지 말고 말로 한번 해봐. 말로 하지 말고 식으로 과학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A 입장에서 Q는 CMT를 쓰면 Q가 뭐예요? 열량이죠, 열량. 내가 이만큼 열량을 가했잖아. 0.4. 0.4만큼 열량을 가했고요. 0.4 Q는 C. A의 비열을 물어보는 거잖아. A의 비열이 B의 비열이 뭐냐? 이 비열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C, A. 자,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기호를 쓰고요.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아래 첨자라고 부르는데 비열을 또는 기호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A의 비열, C가 비열이니까 A의 비열. 자, 야, 밑에 이제 A 말고 B라고 쓰면 B의 비열. B 말고 K라고 쓰면 K라는 물질의 비열. 이제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쓰는 거야.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A의 비열. 곱하기 질량 M. 자, 질량을 뭘 써야 될까요? 지영아, 뭘 써야 되지? 질량? 100을 써야 되나? 0.1이요. 그렇죠. 우리 그때 공부했지. 킬로그램 단위로 써야 됩니다. 질량은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0.1 곱하기 델타 T. 이게 온도의 변화량이야. 10도만큼 변했네. 그래서 10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CA라는 거면, 야, 얘 두 곱하면 1이네요. 1. 그러니까 이거 CA에 1 곱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A는 0.4라고 단위를 생략하고 일단은 몇 배냥 더하면 되니까 C가 0.4야. 두 번째, 야, 얘한테도 Q는 CNT B 물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0.1 칼로리, 킬로칼로리니까 0.1은 C, E의 비열 곱하기 질량 똑같이 0.1kg, 온도 변화 10도. 이거 곱하면 또 1이니까 CB는 0.1. 따라서 E의 비열은 0.1. 끝났네요. 자, A의 비열은 B의 비열의 몇 배? 0.1의 4배에 딱 나오죠? 그래서 4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는 Q는 CMT를 적용하면서도 굉장히 쉽게 풀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하나 바꿔볼게. 문제를 좀 유형을 바꿔볼게. 지울게요, 이거. 예를 들어서 A 200g이야. 100g 너무 재미없잖아. A 200g. 10도씨 200g짜리 10도씨 올리는데, 야, 0.4 이제 소수는 좀 뺄게요. 4kcal에 썼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B 100g이야. 일단 질량도 달라. 근데 B는, 그냥 5도씨만 올려. 20도씨 올리자. 20도씨 올리는데, 0.1칼로리가 아니라 10칼로리를 썼대. 10kcal. 야, 이런 정보들을 줬어. 그래 놓고 나한테 A의 비율은 B의 몇 배니? 똑같은 질문이야. A의 비율은 B의 몇 배? 똑같이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이제는 아까 선생님 우리가 그 말로 풀었듯이 식으로 안 하고 말로 풀었듯이가 안 풀립니다. 질량도 다르고요. 온도 변화도 다르고요. 내가 가해준 열량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니까 내가 정확하게 몇 배인지를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공식으로 무조건 풀릴 테니까. 수학의 힘이야 이게. 수학으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다고 말로 설명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같은 문제, 방금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사실 이거 막 식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이게 4배에서 이게 4배겠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객관식이니까 더군다나. 자, 풀어볼게요. 무조건 뭐 한다? Q는 CMC. 자, Q 사항은 자, CA의 비열이 모르겠고요. M 0.2 곱하기 온도 변화 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 곱하면 20 나오죠. 20. 2가 나오죠. 0.1 곱하기 2가 나오죠. 2, 4, 양변에 2로 약분하면 CA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숫자가 간단하고. 다음, 10칼로리 Q는 C, M 0.1, 온도 변화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개 곱하면 2 나오죠. 2,
2를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따라서 12B는 5가 이렇게 나옵니다. A의 비열은 B의 비열에 몇 배겠습니까? 아, 이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쉽네. 사실 숫자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꼬으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수학을 좀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딱 봐도 그냥 CA는,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 지영아, CA가, 이 A의 비열이, 이 2가 5의 몇 배입니까? 이거 얘기해 볼 수 있겠니? 쉬운 게 아닐 텐데. 2가 5의 몇 배일까? 2분의 5배? 2분의 5배?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앞으로 이제 이거 이제 잠깐 수학 얘기야, 사실은.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게. 자, CA와 CB는, 즉, 2와 5는 어차피 같지도 않아.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사실, 아까 수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일부러 숫자를 조금 만들고, 일부러 이렇게 풀어볼게. 자, 2나 5가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해. 숫자가. 여기다가 2와 5의 최소 배수가 10 같거든. 10.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 5를 곱할 거고, 여기에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그 여기에 5를 곱하면 얘가 10이 돼버리거든. 자, 그러면 10은 5 곱하기 CA 이렇게 되겠죠? 2 곱해볼게. 2 곱하면 10이 되거든. 10은 2 곱하기 CB가 되거든. 됐죠? 그러면요. 얘가 10이고요. 얘도 10입니다. 같은 거네요. 같은 거네요. 5 곱하기 CA와 2 곱하기 CB가 같은 거예요.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 자, 그럼 양변을 5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5로. 따라서 A는 양을 5로 나눈 거잖아. 5분의 2 곱하기 C, B. B의 5분의 2배네. 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고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아까 2분의 5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린 거라고. 왠지 2, 5가 보이고, 자, 봐봐. 2분의 5배라고 하면, 2분의 5라는 숫자는 소수로 만들면 2.5잖아. 그러니까 2.5는 1보다 훨씬 크지? 그러니까 2분의 5배라고 하면 A가 큰 거야. A가 B의 몇 배냐 물어봤는데 A가 더 크게 나오면 이상하잖아. 2가 더 작은 건데. 그러니까 5분의 2가 답이고 결국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수학적 과정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게 이런 게 고등학교 문제야. 고등학교 문제가 별게 아니라 이게 막 바뀌어. 바뀌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결정이 안 될 때 수학적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해 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건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요. 중학교 수학도 좀 알아야 되고 이 정도 돼야 고급 문제가 되겠지요. 잘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잘 풀었고요. 뭐 딱히 지금 선생님이 풀어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신 거 다 맞았고요. 이 문제 말고 또 뭐 해설이 필요한 문제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럼 바로 그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한 문제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리네. 20분이 걸리네. 자, 오늘 내용 들어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해야지, 오늘. 마지막 정리. 어, 물질을 구성하는 51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잠깐만. 이거 내가 접어놓은 게 왜 펼쳤지? 이거 내가 여기 숙제 안 해줬었나? 재영아, 이거 숙제 몇 주까지였지?
아, 내가 아까 네 문제 보느라고 내가 폈나 보다. 대영아, 우리 숙제 몇 쪽까지였니, 이게? 저 44쪽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44초까지죠? 네. 44초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다 접어놔가지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접었는지 펴버렸어요. 펼쳐버렸어요. 45페이지 잠깐 봅시다. 45페이지를 안 했네요. 45페이지 그때 한 페이지를 안 하는데. 간단하게, 확산이 뭐니, 간단하게 이제 복습 정리하고, 오늘 또 후반부에 영상, 또 시험 영상을 몇 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실험 못하니까. 자, 45페이지 보면, 뭐, 나머지 이제 구구절절한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고요. 확산만 다시 얘기를 좀 할게요. 확산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서, 요즘 약간 고급 버전 오늘은 설명을 좀 해볼 거야. 시험에는 이제 안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자, 확산은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막, 그 이제 흔히 제일 쉽게 말하는 이제 향수 방 구석에, 교실 구석에 향수병을 뚜껑을 열어놓으면 교실 끝까지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게 이제 향기 분자가 점점점 퍼져서 저 끝에 있는 학생의 콧구멍까지 들어가서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게 이제 확산입니다. 이건 누가 건들지 않고 그냥 지 스스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 스스로 왜 운동을 하냐면, 온도가 있는 한, 입자라는 게, 이제 이런 입자 알게니까, 온도라는 게 있는 한, 0K가 아닌 한, 0K가 아닌 한 얘가 어떻게든 움직이거든. 그 얘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액체 공간이라고 해봐. 물이야, 물. 그때 이제 내가 잉크를 한 방울이 아니라 사실 잉크 이런 입자를 몇 개를 갖다 놨어, 여기에. 그럼 잉크가 가만히 모여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잉크 입자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해. 근데 얘 가만히 있지도 않아. 잉크 입자도 온도가 있으니까 얘도 막 움직입니다. 옆에 있는 물 분자도 같이 막 움직여. 그 여기 잉크가 가만히, 입자 가만히 있고 싶어도 옆에 물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때려준단 말이야. 팅팅팅 조금씩 쳐준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밀려갑니다. 밀려갑니다. 팅, 팅, 팅. 그러다 보니까 잉크가, 입자가 점점점 번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물도 그렇고, 이 잉크 입자도 그렇고, 온도가 0K라고 치자. 0K의 특징은 뭐냐면, 입자의 운동이 없는 온도야. 멈춰진 온도야.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물도 입자가 멈춰져 있고, 잉크도 멈춰져 있으면, 칠 일도 없고, 이 잉크 입자가 확산돼, 퍼져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없으면 0K라면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0K라는 건 만들 수가 없고 입자 운동이 정지했을 수는 없으니까 온도가 어떻게든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운동을 해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알아서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 내가 이 교실 위에서 본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서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돌고 있는 교실 위에서 본 거고. 자, 내가 여기다가 향수병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향수병의 입자가 스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공기 중으로 향수병 가까이 있는 데가 당연히 입자가 많겠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입자가 많겠지.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제 진하게 향기가 날 겁니다. 조금 이제 나가면 약간 흐릿한 향기 날 거고요. 좀 더 멀리 가면 더 흐릿한 희미한 향기가 나고 멀리 가면 굉장히 향기가 덜 나겠지. 예민한 사람이면 멀리 있으면 이게 뭐 교실이 커. 그래서 멀리 있으면 향기를 맡는다고 쳐도 예민하지 못한 사람이면 향기가 이제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거야. 근데 거기까지 입자가 안 간다는 뜻 아닙니다. 입자 갑니다. 근데 몇 개 안 가. 그래서 냄새가 인간은 이제 후각이 동물보다는 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 입자를 감지를 못할 수 있는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을 잘해서 여기서 퍼져나가는 그 몇 개 안 되는 입자를 감지해서 향기를 맡을 수도 있겠지.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쪽은 진하고요. 이쪽은 좀 퍼져나갈수록 연해지는 겁니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 퍼져나가는 거. 그게 이제 확산이야. 내가 이때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향수를 여기다가 갖다 놨다고 치자.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입자는 여기가 진하게 모여 있을 거야.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갈수록 연해지겠죠. 연해지겠죠. 그럼 이 입자도 퍼져 나가는데
여기까지 갈까? 여기는 이제 입자가 꽉 차 있는데 이 빨간색, 주황색 입자가 꽉 차 있는데 갈까? 자, 여기서 확산은 다른 놈이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만 비교합니다. 따라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도에서는 이 파란색 입자는 파란색끼리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주황색이 녹아서 이 파란색 입자가 끼어들어서 틀림없는데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파란색 입자끼리만 보니까 파란색은 여기가 많은데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퍼져가 갑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니까 파란색 입자에서. 파란색 입자는 이렇게 퍼져 나갈 거고요. 퍼져 나갈 거고요. 주황색 입자는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농도가 낮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퍼져 나갈 거고요. 결국은 퍼져서 균일하게 맞춰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재밌게 이제 확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확산은 이제 앞으로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확산을 이제 이거 많이 공부하게 돼. 확산 몸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럴 때 숨을 쉬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지 그 기체가 서로 교환되고 막 이런 것들 숨을 쉴 때. 그다음에 피에서 막 산소가 이산탄소가 막 섞이고 싣고 다시 내보내 가는 것들 다 확산으로 설명을 합니다. 됐고요. 45페이지의 오른쪽에 증발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 증발도 심화 과정 잠깐 한번 봅시다. 증발이 뭔지는 알죠? 물 같은 거 생각하면 물이 마르는 게 증발이잖아.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말라버리는 거. 그게 증발이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증발이잖아요. 이거랑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끓음이라는 거예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 끓는 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증발하고 끓음하고나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 맞는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고요? 물론 온도도 다르죠. 온도도. 물 기준으로 보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증발은 100도까지는 안 가도 증발이 일어나니까. 자, 근데 이게 뭔 차이로 이제 과학에서는 중학교 과학에서 설명을 하냐면요. 증발은 그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 물컵에 물을 이렇게 부어놓잖아요. 증발이 하는 것은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 표면에서.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물 입자가 빠져나가고, 표면에 있는 입자가. 그래서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증발이. 끓음은 표면 플러스, 표면에서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 내부에서. 그냥 물은 100도씨에 끓는 걸 알고 있잖아. 100도가 되면 그냥 어디서든 일어나. 그래서 물은, 자, 내가 이거 물을 끓여, 이제는. 그럼 사실, 우리 눈에는 물이 끓는 게 어디서 끓는 걸로 보이냐면, 여기서 끓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 밑판이 달궈지니까, 이 그릇의 밑판이 달궈지니까, 여기가 뜨겁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00도가 되버리는 거야. 여기는 100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이게 공기 중에 닿았을 때 좀 식어 있을 거 아니야? 100도, 100도, 100도라고 해도 여기는 좀 식어 있습니다. 참고로, 물이란 놈이 액체로 있을 때는 100도를 절대 넘길 수가 없어.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그냥 계속 100도입니다. 물이면. 근데 물이 기체로 바뀌잖아. 그럼 막 100도, 200도 막 올라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가 100도인데, 여기는 오히려 밖에는 100도가 아니잖아요. 이 표면은, 이 공기중은. 그래서 공기중 온도 때문에 여기 식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똑같은 물인데요. 이 물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생각해보자. 참고로 전자레인지에 이런 컵 하나 정도 물을 넣고,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한 3분? 3분, 4분? 꽤 오랜 시간 돌려야 되긴 하는데, 전자레인지 돌리잖아? 이 물이 끓기 시작해. 불불불 막 끓어요. 근데 어쨌거나 물이 끓는데 전자레인지로 끓일 때는 이 면을 데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 전체를 데피는 거야. 그 물 전체가 갑자기 끓어버립니다. 전자레인지로 무언가를 끓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갑자기 물 전체가 갑자기 끓어 넘쳐버려. 확 끓어버려, 그냥. 확. 갑자기. 얘처럼 밑에서도 끓어서 막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막 공기는 올라오는 거 아니고요. 사실 수증기가 올라오는 건데. 자, 그래서 표면 플러스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을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주시면 돼요. 있습니다. 46페이지. 36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넘어갈게요. 원래 46페이지 한 페이지를 풀어보려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사실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해서 그랬어요. 자, 51페이지 이제 2단원 물질의 상태를 상태변화 봅시다.
이게 단원이 3단원이었죠.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자, 고체, 액체, 기체. 여기 포함해서 58페이지, 이거 포함해서 58페이지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 하고 쉽게요. 시간이 좀 지나고요. P, P, 51, 58. 페이지 요거 있습니다. 자, 두 페이지는 그냥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래요. 자, 온도가 변하면서 물질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지. 자, 살펴주기 온도 추계고요. 이제 이쪽으로 내가 가열 또는 냉각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가열 또는 냉각 시간. 내가 이제 물을 아주 쉽게 물을 한번 가열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최초의 그 물의 상태가 H2O의 상태가 얼음이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이제 이 얼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 얼음의 온도, 얼음 환경이 아직 있다고 치자. 그 온도를 측정하면 몇 도일까요? 라고 할 때,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죠. 얼음은 0도 안에서 1기압에서는 1기압의 물은 0도 아래서 그냥 다 얼음입니다. 따라서 영하 10도짜리 얼음도 있고요. 영하 100도짜리 얼음도 있어요. 영하 200도짜리 얼음도 있죠. 자, 그래서 그냥 얼음이 몇 도냐 물어보는 건 사실 정확한 질문은 아닌데,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1기압 하에서는 0도 아래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 0도 이하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대충 냉장고에서 내가 얼음을 꺼냈다고 치자 집에 냉장고는 영하 20도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영하 20도라고 치자. 자, 내가 얘를 슬슬 가열하기 시작해. 그럼 얼음이면 온도가 쭉쭉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열을 가해줘도, 양을 주어도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상태 변화는 그 시점이죠. 다시 가열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열하면 쭉 올라가겠지요. 이렇게. 자, 요 과정만 잠깐 보고 이제 봅시다. 자, 요 온도가 딱 봐도 이제 0도고요. 요 온도가 100도가 될 거예요. 100도씩. 자, 그러면 요 상태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 자, 고체가 녹으면요. 그 다음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되겠지요. 아이고. 액체 상태가 되겠죠. 액체. 자, 얘가 다 녹으면 뭐가 될까요? 다 이제 물로 변하면, 이게 수증기 변하면, 이건 기체 상태가 되겠지요. 이렇게. 자, 그럼 0도씨란 온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0도씨란 온도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100도씨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의 상태 변화 이름이 뭔가요? 용해죠, 용해. 자, 용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는 이름이 뭔가요? 기화죠, 기화. 기화. 자, 0도라는 온도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얼음이 물로 녹고 앉아 있으니까 이 0도라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녹는점이라고 불러요. 이 100도라는 온도는 액체가 기체로 끓으면서 100도씨에서 기화하면서 끓으면서 생기는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배우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물질이 맹물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얘를 그냥 끓여봅니다. 얘를 그냥 녹여봐요, 얼렸다가. 근데 얘가 0도씨에서 녹고 100도씨에서 끓는다면 이건 물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체를 내가 냉각시킵니다. 다시 이렇게 냉각시키면요. 온도가 내려가다가 다시 온도가 일정해지고요. 다시 온도가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일정해지고요. 또 쭉 내려가는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기체고요. 여기도
액체고도요. 여기도 고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뭐예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구간은, 요 구간은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을 액화라고 부르고, 액체가 고체로 얼어버리는 거죠. 딱하게 굳는 거. 음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승화가 빠졌죠. 고체에서 액체 없이 바로 기체로 넘어가는 걸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승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바뀌는 걸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승화. 승화 과정이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자, 응고할 때도 온도가 변하잖아. 그럼 이 응고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무슨 점이라고 불러? 액체가 고체로 물이 얼음으로 어니까 이걸 어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는 점과 는 점은 서로 같은 물질이라면 이건 이름은 없다 그랬죠? 이건 사실 액화점이긴 한데 이름이 없다 그랬죠? 그냥 끓는 점이랑 같은 온도로 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건 이제 대충 우리가 알겠고 뭐 융해, 화학, 유화 뭐 이런 상태 변화 이름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렇게 할 때 열이 도대체 어떻게 수입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야. 자, 항상 이럴 때는 니네가 이 물질이 돼봐야 돼. 니네가 이 물질. 자,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니네가 아주 차가운 영하 10도짜리 얼음이야. 선생님이 거기다 막 열을 주고 있어. 막 열을 가해주고 있어. 그럼 니네가 열을 막 받을 거 아니야. 니네가 열을 받으니까 니네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이 선생님이 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량적인 거야. 예를 들어 니네 주머니에 빵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니한테 100원 줬어. 그럼 주머니에 100원이 생기는 거야, 니네가. 다시 100원 줬어. 100원 줬어. 계속 100원 줄 거야. 그럼 다시 주머니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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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돈이 막 쌓여가는 거지. 없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선생님이 계속 너한테 열을 주면 위에서 계속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네 선생님이 아무리 온도를 줘도 아무리 열을 줘도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 좀 이상하잖아. 그럼 그 온도가 더 어디로 갈까? 그 열이 다 어디로 갈까? 상태 변화하는 데 쓰여버려. 자, 그럼 쭉 상태 변화 쓰이고 다시 이제 액체가 되면 더 이상 상태 변화 안 하니까 계속 액체인 상태니까 이제 내가 선생님이 다시 열량을 주는 대로 다시 온도가 올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과정을 보는데 니네 입장에서 융해가 될 때 주변에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가 이제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이제 니네가 해보는데 니네가 이제 이 주변에서 뭐 에너지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니네 입장 생각해봐. 자, 니네가 얼음이야. 니네가 물이야.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당연히 뜨거우니까 액체가 고체보다 뜨겁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에너지는. 얘가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액체가 될 때 얘가 에너지가 많은 거라고. 에너지가 많은 거야. 얘는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럼 니네 입장에서 얘를 가서 얘로 변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된 거잖아.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된 거면 네 주변, 물론 이제 여기서 내가 얘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지만 니네 주변에서 에너지를 많이 니네가 흡수해야 얘가 되는 거지. 여기서 니네가 에너지를 어디선가 많이 끌어와야 니네 몸속으로 막 집어넣어야 니네가 에너지를 더 많은 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뺏기는 거지. 너희한테 주는 거지. 자, 니네 입장이라고 했다 계속. 니네는 융해되면서 열이라는 거를 주변에서 어떻게 하게 돼? 흡수하게 돼. 흡수해서 더 많은 에너지로 변하는 거야. 에너지를 막 써서 니네가 막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지. 기와도 마찬가지야. 기와 열이라는 것을 니네가 흡수를 해서 더 많은 상태로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주변에서는 에너지를 계속 뺏깁니다. 주변에서 니네는 니네가 흡수하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입장에서 뺏기는 거야. 그럼 니네가 뺏어간 열만큼, 니네가 흡수한 열만큼 나는 뺏기겠지. 그럼 니네가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나는 오히려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추워요. 온도를 뺏겼으니까, 열을 뺏겼으니까. 니네가 요 단계 넘어갈수록 니네는 에너지가 점점점 많아지고 선생님은 에너지가 점점점 적어지는 거야. 니네는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선생님은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추워지는 거죠. 여긴 반대입니다.
액화 열 방출을 해버리죠. 니네가 자꾸 갖고 있던 열을 밖으로 버리면서 더 작은 에너지로 가고 그걸 다시 응고열 방출하면서 더 낮은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방출, 니네 입장에선 방출 버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 입장에선 열을 얻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니네는 방출할수록 오히려 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더워지는 거야. 자, 고체가 액체가 얼어서 얼음이 되면 니네 입장에선 추워지는 거겠지? 하지만 니네가 버린 열, 방출한 열만큼을 옆에서 받기 때문에 옆에는 더 따뜻합니다. 선생님 계속 예를 들었지? 물이 얼어서 눈이 내리면, 얼음이 내리면, 눈이 내리면 따뜻해. 주위는 더 따뜻합니다. 눈이 녹을 때 추워. 생각보다 눈 녹을 때 쌀쌀합니다. 열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까지 우리가 몇 페이지예요? 58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게 이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좀 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그래프와 이 말, 흡수 방출할 때 열 축입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에어컨 원리가 문제에 한 파트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는 지금 잠깐 넘어가고요. 선생님이 그때도 이 책이 없어서 뭐 그 문제집에다가 이 참고서에다가 글씨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기억나나요? 요거 왜 내가 에너지를 가해줘도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도 변화가 왜? 온도 변화가 왜? 온도 변화가 왜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스시오는 왜 한 문장을 외워놔라고 했죠? 가해준 열 에너지가 또는 이거는 내가 빼앗은 열 에너지가 에너지 내가 여기서 뺏는 거고 여기서 가해주는 거죠. 여기 이만큼은 가해주는 거고요. 이만큼은 뺏는 거죠.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돼서 그렇습니다.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문장으로 외우느라고 했죠. 상태 변화할 때 가해주거나 빼앗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1페이지. 61페이지에 10번 문제를 좀 봅시다. 61페이지에 10번. 자, 61페이지에 10번. 자, 그림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다 일단 입자를 쫙 쳐다보세요. 가, 나, 다 입자를 찾아보시면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별이에요. 물질의 상태. 그럼 물질의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고액기를 얘기하는 거지. 물질의 상태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겠다. 고체액체 기체야. 그럼 가나다 중에서 고체액체 기체를 골라보라는 얘기니까 딱 봐도 나가 고체네요. 빽빽하게. 그러면 다가 제일 널려다니고 있는 것 같지. 입자들. 뭐 얘가 기체겠지. 그러면 그 중간쯤 되면 얘가 액체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보기. 가에서 다로 상태가 변화할 때, 가에서다. 자, 기억번 보기를 선생님이 이제 기억번. 자, 가에서 다로 상태가 변화하는데, 가에서 다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한다는 얘기네.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 방식,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한다는 얘기네. 그럼 기하열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에너지 방출을 틀렸습니다. 기하열에 대한 물을 흡수하게 되겠죠. 2번, 나에서 가로 상태 변할 때, 2번, 나에서 가로 상태 변합니다. 나에서 가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합니다.
물질이 연해질 흡수해서 입자율이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아니, 이말 자체가 맞죠? 이거는 뭐 기화열이 뭐 이딴 게 융해열이 있단 말이 아니라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입자가 더 불규칙하게 변하는 과정이죠. 얘보다 얘는 더 불규칙하고. 기억번 다가 나로 살까지 에너지를 흡수한다. 다, 다, 나, 다, 가, 나. 기체, 액체, 부체. 요 과정이네요. 기체, 액체, 부체로 가는 요 과정일 때 열 에너지를 뭐 합니까? 방출하게 됩니다. 흡수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지.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미음. 하나 맞네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즉, 뭐 열을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를 잘 보고 구분을 좀 합시다. 오케이. 나머지는 사실 이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수준이니까 에어컨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에어컨 문제 한 문제가 나오네요. 아니, 두 문제가 나오네요. 에어컨 문제는 책 보면서 풀어도 좋으니까요. 그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를 잘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이곳이 25분이니까 35분까지 10분만 좀 쉴게요.